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전은 제56화 허당섭청입니다. 빌허, 집당, 익힐섭, 들을 청이 되겠습니다. 이 섭은 반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섭청은 울려서 들리는 걸 말합니다. 사자를 번역하면은 빈 방에서 소리가 더 잘 울려 들린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곡 전선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는데요. 군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더욱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자가 되겠습니다. 주역 계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군자 거 기실. 군자는 방 안에 거하여도 출기 언선, 이 선을 말하면 적 천리지의 응지, 천리 밖에서도 응답한다.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아도 그 소리를 결코 세상에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자께서는 주나라 태조 이 후직의 사당에 갔을 때 사당 오른쪽 계단 앞에 서 있는 금으로 된 동상의 입이 세 겹이나 꿰매져 있었고 그 등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고지 신은 있냐? 옛적에 상가 말을 하던 사람이다. 계지제 경계할지이다. 무다은 다은 답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이 많으면 많이 패망한다. 무다사 다사다환. 많이 일을 만들지 마라. 일이 많으면 우환도 많다. 이 일화에서 이 동상의 입을 세 번 꿰매었다 해서 삼함이라 불리며 삼함명 혹은 삼함기구라고도 하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허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호피무늬 호자죠. 그런데 이게 범호자입니다. 범호자와 이 언덕구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호피무늬 호는 이 호랑의 이 머리 부분만을 그린 자형인데요. 사실 단독으로는 이 호랑이 줄무늬를 의미하지만은 이렇게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범호자가 맞습니다. 범호자는 호랑이 형상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는 이 호랑이의 큰 입,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이 줄무늬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문에서는 이 줄무늬는 없어지고 이 큰 입만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전에서는 부호화되어서 호랑이 형태를 더욱 알기 힘들게 되었으며 호랑이의 이 다리 부분은 이 사람인 형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호랑이는 용맹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범호자는 호랑이, 용맹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언덕구는 이 산과 산 사이에 위치한 약간 높은 이 구렁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곳은 이 남쪽의 넓은 저지대 평원도 아니고 깊게 패인 이 골짜기도 아닌 그런 지대입니다. 동북아시아와 같이 산이 발달된 지형에서 산과 산 사이에 이 넓게 펼쳐진 구렁지는 초락이 형성되기에 적합한 지형이기도 했습니다. 각골자는 두 개의 그 산 사이에 있는 이 구렁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양쪽에 위치한 이 산이 서로 등지고 있다는 해석에서 이 등질 배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등질 배자는 나중에 풍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고 그래서 이 북녘북이 되죠. 나중에는 이 등질배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신체를 뜻하는 이 육달을이 추가된 것이 이제 오늘날의 등질배가 되겠습니다. 언덕구는 이 소전에서는 이 땅을 의미하는 이 수평회과 등질배의 조합으로 굳어졌고 지금은 이렇게 현대서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언덕구는 완만하게 높은 지형을 의미하였으며 그러한 형태를 가지는 이 무덤, 분묘의 의미도 있고 대부분 이 언덕에서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을 촌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산과 산 사이에 형성된 이 빈 공간을 의미했기 때문에 자행에는 비다, 넓다, 공허하다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소전에서로 오면서 주로 자행은 주로 구렁, 언덕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자 원래 갖고 있던 비다, 공허하다는 뜻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부에 범어자를 추가한 것이 오늘의 이 빌허자가 되겠습니다. 이 빌허자는 이 언덕에 호랑이가 올라선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왜 호랑이를 이렇게 배치하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언덕에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서 비었다는 그런 해석도 있으며 호랑이가 사는 이 언덕은 아주 깊은 산중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비었다는 해석으로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빌허자가 뜻하는 말은 비다, 없다, 비어두다, 헛되다, 공허하다 등이며 원래 이 언덕구가 의미하던 살다, 거주하다 또는 이 텀, 큰 언덕 등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집당자입니다. 이 자는 오히려 상과 흑토자의 조합이죠. 흑토는 지면 위에 있는 흙덩어리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 이 수평획의 이 지면 위로 흙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형은 점차 선형화되면서 소전에 이르러 십자 모양으로 따듬어졌습니다. 흑토의 의미는 흙, 땅, 장소, 이 뿌리 등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상은 이 겉문을 보면은 이 넓다, 크다, 많다는 의미의 이 여덟 팔과 이 진면자 그리고 입구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형은 이 중앙부에 이렇게 큰 문이 있고 위로 솟은 집을 나타낸 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형은 높이 솟다 또는 올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전에 이르러서 이 자형의 형태가 이 여덟 팔자가 와 진면자의 조합이 마치 이게 짝을 솟자로 따듬어지게 되면서 마치 이 집이 작다는 반대되는 해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오히려 아니 그렇지 않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오히려 더욱이 올리다, 받들다, 자랑하다 또는 더하다, 보태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오히려 상이 원래 이 높이 솟은 큰 집을 의미한 자형이었기 때문에 이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형의 받침에 이렇게 흑토자를 넣은 집당자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당자는 이 높은 토대를 세우고 이 집을 지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한편 옛 사람들은 집의 규모에 따라서 이 집에 붙이는 이름도 달리하였습니다. 보통 이 궁, 전, 당, 합, 각, 제, 헌, 루, 정으로 점차 이 집이 작을수록 이 뒤에 붙이는 이름들이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궁, 전, 당은 매우 큰 집에 속하며 이 일반 민가가 아니고 궁궐 또는 이 관청 혹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건물들의 이런 이름들이 붙여졌습니다. 따라서 이 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사당 또는 이 명륜당과 같이 지붕이 높고 넓은 이 건물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성균관에 있는 명륜당 전경입니다. 따라서 이 당이 뜻하는 바는 사랑채, 이 마루 또는 이 친족, 명당, 집터, 널찍한 곳, 이 의젓하다, 당당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익힐 섭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깃우자와 흰백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깃우와 날일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이 흰백은 원래 이 껍질을 깐 이 알곡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 자형은 이 사라를 떠올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재배가 시작된 작물인 이 기장사를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날일은 이 해를 그린 상형문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날일의 의미는 해, 태양, 햇볕, 그리고 낮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두자는 이 각골이나 검문자형은 이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이 잠자리 날개와 같은 이 곤충 날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 조류에서 볼 수 있는 이 깃으로 된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 우라고 하면 보통 이 모든 종류의 날개를 통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검문에서도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지지만 소전을 봐서 주로 새의 깃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기두자는 이 날개의 깃, 새, 부채, 조류, 편지 등 이 공기 중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물들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깃선 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큰 날개를 이루죠. 그래서 서로 돕다는 의미도 있고 또 가벼워서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므로 기능적인 의미에서 가볍다, 늦추다, 느슨하다는 뜻도 생겨나 이때는 너출호로도 읽습니다. 이킬섭은 해가 하늘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동북아시아는 사계가 뚜렷해서 황하강변에 정착한 사람들은 많은 철새들이 몰려왔다 계절이 바뀌면 하늘을 날아 머나먼 길을 줄지어가는 이 새들의 모습을 매년 보았을 것입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새의 날개짓을 뜻하는 이 기두자가 있고 아래 저무는 해가 있습니다. 각골에서 이 섭은 오래 날개짓 하다, 반복하여 움직이다 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먼 길을 가기 위해 하염없이 날개짓하는 철새들의 모습에서 되풀이하다는 의미를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섭은 꾸준히 연습하다, 익히다, 능숙하다는 의미로 발전하였으며 그래서 섭이라 하면 익숙한 것, 늘 하는 것이라는 해석에서 버릇, 습관, 풍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검문자형은 각골자형을 그대로 닮아 있지만 소전자형에서 이 해를 뜻하던 날일자는 스스로 자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는 자형에 연마하다, 연습하다는 의미가 생겨나 스스로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이 날일자를 스스로 자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서에서 와서는 다시 본래의 날일자로 회복되었다가 이 날일자가 다시 흰백자로 해서에서부터 오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기 된 것이 오늘날의 자형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스스로자의 각골자는 코를 그린 상형문자죠. 코는 얼굴의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킬 때 자연스럽게 코를 가리키게 되므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자형으로 코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굳어서 오늘날의 스스로자가 되고요. 대신 코는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형에다가 이 줄빗자를 이렇게 추가한 것이 오늘날의 코빗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자가 뜻하는 바는 스스로, 몸소, 저절로, 뭐뭐에서부터, 진실로, 처음, 코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들을 청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귀이자, 북방임자, 그리고 이 클덕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죠. 귀이자는 귀를 그리는 상형문자이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귀로 듣다 또는 귀는 또 태어나다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태어나다, 상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북방임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흙더미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높은 둔덕에 서 있는 사람이므로 이 촉의 의미는 멀리 보다 또는 높은 데 서 있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훌륭한 인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전에서 이 자형이 약간 따듬어지게 되면서 이 모습이 마치 이 높은 데 서서
이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아래를 내려보는 것처럼 해석되면서 이 아첨하다, 간사하다는 의미도 붙어 있습니다. 이후 음양오행 사상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이 높이 솟아있는데 아래로 꺾인다 해서 이 높은 기운이 아래로 꺾이는 의미를 가진 9번째 천간을 나타내는데 이 자연이 쓰이게 됩니다. 이 방위로는 북쪽을 뜻하고 북방임으로 불리웁니다. 이 클덕자는 사실은 구성자로 들어갈 때는 이 덕덕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덕덕자는 보면은 가다, 행하다는 의미의 이 행자와 곱게보다는 이 고들직의 이 앞자입니다. 따라서 이 올곧게 행하다, 곱게 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이라고 하면은 고든 행동뿐만 아니라 이 고든 마음도 해당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양의 이 행동 외에 마음을 뜻하는 이 마음심이 아래 이렇게 거문에서부터 추가가 됩니다. 옛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에 감사히 여기는 것이 올바른 행위이자 바른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영은 누군가를 도와주다, 베풀다 또는 이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통했으며 따라서 큰 언덕, 행복, 복, 어진 사람, 큰 사람 등의 뜻으로 자영의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덕이 구성자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행자가 없이 고들직과 마음심의 조합만으로 이 덕덕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형 형태는 오늘은 거의 쓰이지 않죠. 들을청의 각골자를 보면은 귀자가 있고 이 아래 위로 입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여러 소리들을 이 귀로 듣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을청입니다. 이 자는 건문에서 이제 새롭게 자형이 구성되는데요. 아래 선비사와 옛꽃자가 추가됩니다. 이는 선비가 옛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소전에서는 이 들을청은 이 아래에 이 허리를 숙인 이 신하를 뜻하는 이 북방임 그리고 이 덕덕자의 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신하된 자가 어진 덕에 대해서 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덕을 청이 뜻하는 바는 듣다, 받아들이다, 허락하다, 다스리다, 살피다, 기다리다, 순종하다, 염탐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허당섭청 즉 빈방에서 소리가 더 잘 울리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더욱 말조심해야 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당섭청과 비슷한 의미로 이 양진사지라는 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양진이라는 이 청백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양진은 후한의 이 안제때 인물로 형주지사로 재임시 이 왕밀이라는 인물을 창업의 현령으로 청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양진이 이 지나던 길에 이 창업에서 묵게 되었는데 왕밀이 밤에 찾아와 금 10건을 주려고 하자 이 양밀은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어찌 나를 모르는가 하고 정색하며 하니까 왕밀은 보는 이가 없으니 거두어 주기를 다시 청합니다. 그러자 양진은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천지, 신지, 아지, 자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아는데 하이 무지자 어찌 아무도 모른다 하는가 라고 하니 왕밀은 심히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사지 또는 이 양진사지라고 하면은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을 대표하게 됩니다. 한편 이 도가에서 이 빈방이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이 도의 경기로 곧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장자 인간세에서 이 공자가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천피 결자 저 닫힌 방을 보라. 허실 생백 이 비어 있음에서도 이 밝게
빛이 새어 나오고 있으니 길상지지 상스러운 복이 머무르고 있구나. 부저부지 무릇 가득하면 머무르지 못하니 시지위 좌치 이를 좌치라 이름한다. 이 좌치라는 것은 이 앉아서 달리다는 말인데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또 찾자는 마늘 젖자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죠. 닫혀진 빈방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상스럽다 하였으며, 그렇지만 이 방이 가득 차 있다면은 빛이 아예 들어올 수 없으니 이를 좌치라고 혹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끔씩 보게 되는 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유튜브 사이트인 이 호밀밭의 우원재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지난주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알게 된 사이트입니다. 학교에서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사실들을 요즘 접하고 약간 놀라고 있는데요. 이 언급되고 있는 객관적 자료들만 참고해도 여러분들의 역사인식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